주제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와이안 갱스터 오늘 굉장히 흥미있고 아주 재미있고 어떤 엄청난 무더위 날씨를 뚫고 너무 저희가 덥습니다.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와이안 갱스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논쟁,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 바로 유승준 씨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남자들이 떠들잖아요, 사실은. 뭐 여자건 남자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씹고 다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버들 중에 저만큼 이 유승준 씨 문제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 제가 장담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유승준 씨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보십시오. 유승준 씨가 시민권을 땄다, 뭐 영주권 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뭐 좋다, 싫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자건 남자건 할머니, 할아버지건 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물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꼭 자격이 돼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많으시죠. 진짜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런데 저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남자이면서도 제가 육군 병장 현역을 갔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충성! 98720290 리스펙합니다. 네, 병장 다니엘. 저는 이 군 생활을 완벽하게, 그것도 1990년대에 90년대요? 90년대. 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이야. 그때. 그 언저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승준 씨의 이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딱 그 시기에 제가 군인이었어요, 군인. 제 상병 정도 때였습니다. 상병 다니엘. 이때 이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딴다. 그럼 100%, 1000%, 10,000% 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완벽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게요. 오직 저만이 유승준을 씹을 수도 있고 유승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 이건 정말 인정. 이건 인정? 이 부분은 인정. 이 부분 너무 게다가 또 네. 유승준 씨의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갖고 거기서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산 유학생이면서도 이민자의 모습이었고, 또한 저는 LA에서 유승준 씨랑 100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나가다 만나요, 유승준 씨. 그냥 승준이 형 딱 이렇게. 왜냐면 유승준 씨가 한인타운에 너무나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를 길게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게다가 동네가 좋아요. 그래도 그 유승준 아버님 뭐 하시는지, 엄마 뭐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어떤 대한민국 유튜버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이 유승준 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해요. 빨리 들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는 좀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아하. 조금 뒤쪽으로 몰아놓고 오늘은 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요 영상 전에 일단 요 얘기 정도는 해야 돼요. 유승준 씨를 우리 JJ는 잘 모르죠, 사실. 네. 유승준이 어떤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 얼굴만 알아요. 그냥 얼굴만. 그분의 이제 얼굴만. 그냥 가수다, 그냥 요 정도. 가수다. 네, 가수다, 그냥 그 정도만 알잖아요. 제가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잘 모르니까.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의 BTS였어, 진짜. BTS, 진짜로. 대한민국에 가수가 유승준 하나였어, 진짜. 근데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활동했었던 가수인데,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에 왜 H.O.T도 나오고, 모두 맞아요. 나오고 막 이럴 때 유승준이 혼자서 솔로로 땅!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어도 너무 잘하고 댄스도 너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를 금방 얻어요. 또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 왜 유승준 좋아했냐? 유승준이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유승준이 막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승준이 막 댄서들이랑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엄마한테 되게 좋았던 거야. 그러다가 유승준이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였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 얘가 그냥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죠?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군 입대를 한다고 다 막 떠벌리고 다녀. 네. 그리고 막 해병대도 간다 그래. 그래갖고 막 CF 나오고 막 뭐 나오고 막 건실한 청년, 야 미국에서 사는데 얘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인기도 너무 좋았어. 네. 우리나라는 병역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병역은 당시 그때 더 심했을 당시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저 외국에 좀 나갔다 올게.
왜? 저 해외 공연이 있어가지고 나 공연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외국을 출국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고 왔죠. 그러다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따버려. 외국에서. 황당하잖아.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미국 시민권을 따서. 네. 근데 한국은 이 이중 국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 국적을 따는 순간 군을 안 가도 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못 가. 그냥 가고 싶어도. 가요? 못 네. 가지.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군대를 어떻게 가? 아. 시민권을 따버린 거야 그냥. 그 전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가 아.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근데 나 잠깐 콘서트 갔다 올게 하고 가요. 그리고 시민권을 따갖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찍었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아주 진짜 골 때립니다 이거. 자. 병력을 면제받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진 씨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거부당해요. 입국을 못 들어오게 대한민국 국민이. 보십시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된 유승준 씨가 오늘 새벽 담담한 표정으로 인천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병역이냐 미국 시민권이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진짜 죄송하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실망시켜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유 씨의 여권은 미국이 발행한 것으로 이름란에는 스티브 승준이라는 미국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입국 거부 통지를 받자 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이렇게 그 금지가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 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의 의무의 깊이 풍조를 심어줄 악인양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게 뉴스입니다. 와. 이게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3, 4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와. 자, 사건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승준 씨는 지금까지도 한국 땅을 못 밟고 있습니다. 거부당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테러범들. 아주 위험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준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법인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 사실 그래서 유승준이 이거 법적으로 인권이 침해된 거다 해가지고 이거 소송도 겁니다. 그 소송에서도 이겨요. 그랬는데도 그냥 거부를 해. 다시 반려하고 또 재판하고 또 이기면 또 지고 또 이기고 아주 그냥 한국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막 자기 기자회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때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전에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입장이 이래요. 제가 이때 군대에 있었잖아요. 진짜 열받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너무 유승준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유승준을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약간 이게 괘씸죄로 좀 발현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 배신당하면 더 그 미움이 쌓이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싶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간 연예인들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게다가 범죄 혐의 걸려가지고 다시 군대 안 간 싸이 뭐 이런 친구들 다 군대 안 가가지고 도망갔. 송승헌 씨 장난 아닙니다. 정치인 연예인들 정말 천재 삐까리예요. 근데 왜 유승준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 아닐까요? 어떤 거요? 사람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네. 가만히 있다가 안 가면 반이라도 가는데 다 막 가겠다 좋은 지적입니다. 난리하고 막 신뢰를 다 쌓았어. 맞아요. 명성을 그걸로 더 얻었어. 맞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나 안 해, 나 못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사람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게다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기가 막힌 명언이 나왔죠. 아니 죄송하고요. 그렇죠. 너무 가볍게. 너무 가볍게. 이러면서 이제 유승준 씨가 이제 못 오다가 자기 그 와이프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3일 정도 그거를 입국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 가요. 그게 그것도 한 뭐 10몇 년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연애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힌 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으면서 말이죠.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사실 군대에서 얼마나 열받습니까? 저는 또 지금 뭐 군대 뭐 18개월인가? 아마 16개월인가?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26개월을 했거든요. 2년 2개월. 네, 2년 2개월을 꽉 채우고 근데 제가 또 군대 2월 2일.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니까 네.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쵸. 근데 온갖 진짜 비난이란 비난도 물론 다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벌써 25년, 26년 전 그쵸. 얘기예요. 그리고 유승준 이제 50입니다. 50이에요, 유승준이. 그럼 비슷하시네요. 아이씨, 진짜. 야.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지? 좀만 기다려. 아니야, 금방 아니야. 늙어.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아. 해보고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과 미국의 이 얘기를 하고 시민권, 싶었냐? 영주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유승준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버지랑 엄마랑 다 누나들이랑 친구들이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뭐 세탁소도 하시고 막 식당도 하시고 좌충우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승준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춘기의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준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영주권을 따고 어느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결정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민권을 따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인터뷰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한테 시민권을 따라고 적극했다. 근데 뭐 모릅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가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해갖고 영주권을 만약에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군대를 간다는 거는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떠나서 재외국에 있게 되면 영주권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막 여러 가지 서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한번 따라고 왔는데 그거를 안 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민권 따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유승준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좀 돈도 벌고 막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나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냥 미국,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린 거예요, 그냥. 이때 유승준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중반, 이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대 남자애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걔네들 동물에 가깝습니다. 여기 강남바닥 지나가면요 배고파가지고 지나가서 돌캐 먹는 애들 다 20대들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모습도 보셨어요? 예, 막 이렇게 막 지들끼리 뭐 먹고 있으라고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저 20대인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랬거든. 오케이, 사람이 오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 넘어야 그때부터 좀 인간의 변모를 조금씩 합니다. 남자들 10대, 20대, 30대들은 거의 파충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승준도 어린 거죠. 게다가 유승준이 이제 여기서 인기도 끌고 막 이래갖고 미국에 가서 뭐 거짓말한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잘못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대 때 올바른 판단합니까? 게다가 이때는 지금 같은 여론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군대를 간다?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였어요. 맞아. 이때는 군대를 가면은 연애 생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다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안 갈 때였습니다. 맞아. 지금은 여러분들 군대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핸드폰도 쓰잖아요. 핸드폰도 쓰고 연예인들 맞아요. 뭐 누구 군대 간다고 막 팬들이 뭐 사인해주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조금 있다 지나면 전역해 있어. 맞아요. 근데 그리고 멀쩡하게 지금은 뭐 해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제가 이때 당시에 군대 생활했잖아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정글이었어요. 제가 일병 때까지도 맞았거든요. 정말 맨날 밤마다 맞아가지고 아니 너무 죄송한데 왜 해외 가서 자꾸 왕따를 당하고 왜 군대 가서 맞고 왜 이렇게 슬픈 생활을 살아온 아니 거냐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모두가 유학생들은 다 그걸 겪게 돼요. 안 겪은 사람이 있던데. 아 그래? 그거는 너무 이제 속상해서 그렇지. 그래, 속상해서.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어떤 네. 거냐면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밤 10시만 되면 때리는 선임이 있었어요. 그쵸. 얼차례 하고. 네. 그걸 안 맞고 그러면은 잠이 안 왔어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휴가 간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자도 돼. 해가지고 잔 적도 있습니다. 긴장해서. 정말, 예, 정말 맨날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샤넌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으로 뭐냐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받아지는 그런 내 감정의 소유.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 안에 있어요. 저 새끼가 잘 안 되면 내가 좀 행복해지고 제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었는데 그게 유승준이었고 그게 하필 군대였고 그게 하필 한국이었다는 거야. 유승준이 이제 50이에요, 50. 여기 와가지고 무슨 돈을 벌게 저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유승준이 이렇게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승준 하나 군대 안 갔다고 해서 뭐 우리들의 군대 일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유승준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병역이 완전히 변했어요. 병역법이. 완전히 탄탄해지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법은 유승준 전과 후로 나눕니다. 이 전에는 정글이었고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군대를 뺄 수가 없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유승준이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유승준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병역법이 완벽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테마이즈가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승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여유는 된다고 봐. 이제 옛날 일이고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유승준이 뭐 한국 온다고 해서 무슨 돈을 벌어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제는 야 그래 너 20대 때 어려서 철없는데 너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좀 우리도 좀 심했어. 그래 너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광고가 되겠냐고. 근데 저는 최근에 봤던 글과 이게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지는 거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유승준을 떠나서 사람 관계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 빰 하고 혼자 뜰 수 있었던 유일했던 당시의 최대의 가수? 그렇죠. 그렇다고. 최고였어요. 근데 그렇게 최대의 가수가 최대의 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그 국가 사람들한테는 배신감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가능해. 지금 아마 물어보면 아 그랬었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용서는 가능하지만 용서한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굳이 가까이에 두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못 들어오게 한국에서 막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너한테는 우리한테서 배신감을 크게 줬던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죄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집행유예도 있고 여러분 20년입니다. 사실은 너무 안 어린 되는 시절에 것들도 실수라서 저는 좀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유승준 사태를 정말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맞아요. 제가 용서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제 대본에 용서라는 말을 다 뺐어요. 제가 뭐 유승준 씨를 왜 용서합니까? 맞아요. 유승준 씨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본인이 실수한 거고 본인이 평생에 잘못을 했는데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본인이 좀 반성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유튜브에 대해서 막 사람들하고 언쟁을 한다거나 뭐 니네는 뭐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이 됐어요. 아 그런 이슈들이 또 있으셨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은 거야. 그랬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 제가 실수했고 침묵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런 궁금해하고, 마음으로 했을 수도 그쵸. 있는데 유승준 씨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랬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래요. 뭐 용서고 나발이고 뭐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전혀 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실생활에 이렇게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유승준 씨가 좀 들어와서 여기서 팬들도 만나고 자기 좀 되게 싫다고 고백도 좋죠. 하고 또 자기 사과할 거 사과하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들도 이해시키고 용서 구하고 여기서 좀 좋은 일도 하고 또 그리고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선한 게 오히려 국익에 봤을 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을 그냥 대놓고 막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인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견은 있어요. 시간이 오래됐고 유승준 50이고 지금 이제 3, 4년 25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아직도 유승준 뭐 저 새끼 나쁜 새끼 저 병역 기피자 새끼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냥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사람 되게 또 좋다 그러면 나 욕먹을래나? 괜찮아요. 그 나이스하고 근데 좀 아쉬워요.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해서 너무 좀 철이 없다는 건 순수하다는 20대, 거잖아요. 20대. 그렇죠. 그래서 더 질타를 많이 받은 네.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었던 맞아요. 문제예요. 저래도 고민을 했었을 맞아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충성, 병장, 다니엘. 이 부분을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병역을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유승준 씨가 또 자기 채널을 열어가지고 또 뭐 니네들은 뭐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승준이 형 그게 스마트한 무브가 아니야. 그쵸. 형. 정말 형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직 있고 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형이 이걸 말할 단계가 아니고 좀 기다려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사실 예전에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형이 잘못한 거야. 바보야. 형이 그냥 조금 더 가만히 있었고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살아봐서 그 사람이 또 그 상황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하와이안 갱스터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니까 그건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고 미국 영주권,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왜 사람들이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영주권 땄으면 됐지. 그렇죠. 또 시민권 따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까지 왜 시민권을 또 따려고 하는가.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땄을 때는 도대체 어떤 베네핏이 있고 그렇죠. 영주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사실 모든 이민 생활에 미국의 하와이를 가건 뉴욕에 가건 뉴저지를 가건 캘리포니아를 가건 어디를 가건 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하와이를 준비를 해도 이 비자 문제와 이 신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10년 이상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 기술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미용사라든가 제가 이렇게 네일 아트 아트나 여러 가지. 이게 영주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분 이게 다 저희 큰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순위가 높아요. 이런 기술자들은 그리고 한국에서 딴 수료증, 한국에서 딴 자격 그만. 다음 시간에 하셔야죠. 그거는. 자기 가야 되니까 지금 아니에요. 자기 가야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왜냐면 이걸 여기서 말해버리면 다음 편이.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주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 그리고 네. 필요합니다. 오늘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주제는 유승준님이었지만 사람 관계, 신뢰 관계, 사람 관계 그런 우리가 쌓아가는 이런 그건 좋은 관계에 말입니다.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말이고 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